KBS 이사회가 차기 KBS 사장 최종 후보자로 박장범 앵커를 결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담할 때 그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디오르 백을 파우치라고 애써 축소해서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외국 회사의 자그마한 가방 뭐 이렇게 파우치 자그마한 가방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면접 과정에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표현했냐 물어봤는데 그걸 뭐 공식 명칭이 파우치다. 근데 파우치는 작은 가방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KBS에서 특정 회사 명칭을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국 회사라고 그랬다. 그래서 외국 회사의 작은 가방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박장범 씨를 이제 뭐 최종 후보로 내정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일반적인 이런 뭐랄까요? 뭐 정상적인 그런 정권 그리고 일반적인 사고 체계에서는 대통령실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을 인터뷰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 태도가 굉장히 날카롭게 뭐 대통령에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던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당사자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때도 많은 비판을 우리가 했었거든요. 저걸 왜 권력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하지 못한 태도로 인터뷰를 하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화면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가 우리가 국무회의 하는 자리요. 여기가 대통령이 앉는 자리인데 당신도 앉아보시오. 저 같으면 안 앉습니다 거기. 그렇습니까? 그런 자리군요. 이렇게 넘어가는 애. 얼른 또 앉아요 거기. 예? 나는 앉을 것 같아. 근데 언론인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언론인이 그렇죠. 아니신 분들은 이제 앉는 게 또 재미도 있고 할 텐데 언론인이잖아요. 언론인은 아무래도 그 모양새가 상징적으로라도 권력하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양새 좀 연출을 의식적으로라도 하는 게 좀 몸에 배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언론 또 거기 앉아요. 또 언론 앉아가지고 이게 좋네요. 뭐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신 분이면 의식적으로라도 이분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또 이렇게 점지를 하면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일부러라도 안 하겠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렇죠. 근데 이 정권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합을 맞춰보니까 대통령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었는지. 낼름 또 이분을 이렇게 KBS 사장으로 앉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또 어디서 이미 한 달 전에 주워 들었거든요. 박장범 신 것 같아. 뭐 이 얘기를 들어서 설마 그분이 나이도 젊고 그리고 이런 논란도 있는데 설마 그럴까? 근데 이 정권에서는 설마가 곧 진실입니다. 설마라고 하면은 그것이 현실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설마는 없다. 이 정권은. 맞습니다. 설마가 곧 현실이 된다. 맞습니다. 네. 설마는 어느 집 말인지 참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경진선님 쬐맨한 파우치를 성공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고 경희김님께서 최신인규 변호사님, 최김민아 평론가님, 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꿀조합입니다. 네, 세 명의 개념 만렙 날카로운 한편 기대합니다.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어요. 자, 박장범 앵커는 좀 창피스러울 것 같긴 하지만 또 이력이 화려하네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KBS에 94년도에 입사해서 정치부 경제부 기자, 런던 특파원, 시사제작 2부장, 사회 2부장, 뭐 비서실장 이런 등등을 역임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박민 사장은 뭐가 되는 거죠? 박민 사장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굳은 일 다 하고 욕 얻어 먹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아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단물 쪽쪽 빨아먹고 이제 버려버리는 그런 쭈쭈바 같은 아이스크림 바 같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네. 저는 근데 사실 지금 이 박장범 앵커를 이제 사장으로 후보로 올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알고리즘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지만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과 정의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힘센 자한테 굴종하고 힘센 자의 그냥 소위 말해서 발바닥만 빨아버리면은 승승장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는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인사를 보면서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도덕적 수준 그리고 아부했을 때 자리를 주는 그런 보훈 체계, 전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윤 대통령은 자기한테 일단 뭔가 조금
하면 보호는 해주나 봐요. 조금씩.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내가 박민 사장의 거취를 걱정했더니 또 어디 공기업 보내주겠죠. 걱정하지 저희 마세요. 뭐 김대남 씨 보시고 민영삼 씨 보시고 뭐 이런 사람 한둘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김문수 장관도 그렇고 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눈 감고 만세 찬양을 부르면은 그냥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리로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동안 생각했어요. 아니 윤석열 정부에 가담한 이 공직자들, 정무직 특히나 정무직 이 공직자들이 지성이 고장난 건가 양심이 고장난 건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김대남 씨의 그 녹취록을 통해서 보니까 지성은 살아 있더라고요. 알고는 있어요. 꼴통이다, 지가 뭘 하냐, 뭐 약간 이런 식인데 이 양심의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김대남 녹취록으로 궁금증을 풀기는 했습니다. 양심과 뭐 나눠 먹기와 코드 맞추기 이런 거를 다 따맞추는 건데 박민 사장은 외부 인사지 않습니까? 애초에. 사실 내부에 반발이 있었어요. 내부의 반발이라는 거는 이런 소위 말하는 언론 노조 뭐 이쪽의 반발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반발. 그 내부에도 원래 이제 그 KBS의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보수 쪽에 있는 줄선 분들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명박근혜 시절에 김인규 사장, 뭐 고대영 사장, 기란현 사장 이쪽에 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박민 사장 체제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왜 우리가 그분들 정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뭘 했대요. 우리가 다 고생은 다 했는데 우리가 하여튼 뭐 밀려나기도 우리가 밀려나고 그리고 정권 되찾을 때도 내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뭘 했고 공은 다 세웠는데 그렇죠. 갑자기 낙하산으로 박민이 와서 자리를 차지해서 박민이 짠 이런 스쿼드로 다 장악하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박장범 씨는 고대영 사장 전임 사장의 이런 아주 충성파인지 고대영 사장이 자기가 이제 잘린 거에 대해서 뭐 재판에서 자기의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막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거는 소용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장범 씨가 방송에서 직접 자기가 그냥 얘기를 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 정권에서 이 전임 정권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방방 뜨고 방송 사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또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 동영상에서 막 삭제가 되고 이랬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한 일을 하는 아주 충성파예요. 이 내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박민 사장을 한 번 더 연임을 시켰을 때 이 내부에서의 보수 코드 맞추기가 작동을 안 할 것을 우려해서 박민 사장 연임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좀 불만을 좀 어떻게 이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이 박장범 씨다 이렇게 코드 맞추기를 한 것 같고 그러나 그렇다고 박민 사장을 버리는 거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좋은 자리 주는 걸로 또 만족을 시켜주고 이런 게가 막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영방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 건 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고 그냥 네네. 사람에게 좋은 자리 챙겨주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양심이 없다 그런 결론이죠. 자, 지금 마이크 올립니다. 소리 점검 좀 해주세요. 이러신 분들 많은데 사실 우리가 어제 또 소리 점검 전문가를 불러서 좀 하긴 했는데 여기가 좀 크다 보니까 계속 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 음향에 관련해서는 좀 오디오 개선에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많이 봐주시고요. 네, 김문영님 말처럼 오늘은 오디오 괜찮네요 이러신 분도 있고 JHH님처럼 소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제 이러시는 분도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점진적으로 뭐 제가 고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고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고쳤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참 이 동네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고 우리 대통령 관련돼서 이 대통령이 보훈 인사해 주는 거는 뭐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전 이게 진짜 나라 망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게 이게 뭐 박민희 가고 박장범이 가고 그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만은 네네네. 박민희 갔을 때 KBS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박장범이 이어달리기를 했을 때 또 KBS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요. 저도 조직 생활 짧게 해봤습니다만은 위에 누가 내려오는가가 조직에 미치는 시그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KBS도 직제상에 사장이 있으면 본부장들이 한 10명은 넘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 인사를 누가 합니까? 네네. 또 그 사장과 같이 일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권력에 저렇게 아부하고 충성해가지고 자리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 온다면은 그 밑에 조직 문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바보 되고 또 정치적으로 줄잘 돼가지고 이쁨 받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승진하거든요. 네. 전 그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좀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박민 사장이 무슨 뭐 조직 개편 이런 걸 추진하는 바람에 그 왜 그런 걸 막 하는 바람에 KBS의 그 보수적인 군노조라고 하는 분들까지 막 그건 싫어 이래가지고 지금 KBS 해노조, 군노조 그다음에 무슨 뭐 다 합쳐가지고. 기술인 옆에 다 나가가지고 지금 막 안 돼 이러면서 다 파업할 뿐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박장범 씨는 그러면 새로 바통을 이어받았으면은 그러면 저는 그럼 그건 안 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네. 나는 그걸 계속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분위기 지금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아. KBS의 종말, 공영방송의 종말입니다 지금. 또 종말이에요? 여기다 써야다가. 한 번 더 써야 돼 지금. KBS의 정말. 네, KBS 한번 더 종말 한번. 쓰고, 공영방송의 종말 쓰고, 야. 우리 좀 방송의 종말. 셋이 하나 씁시다. 종말의 시대라는 책을 하나 내야겠네. 난 진짜. 종말이가 좋아. 아니 진짜 심각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